안녕하세요. 도담도담 이야기 임정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보험은 엄연한 지출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서요, 이제 역할과 범위 기준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서워한다는 3대 질병, 암, 뇌질환, 심장질환 관련되어 있는 구분을 어떤 것이 좋고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뇌, 심장, 한국인은 3대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보험 설계사 분들이 진단비는 1억, 2억, 너무 많이 가져가야 나한테 보장 자산으로서 아팠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설계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그 치료비에 대해서 진짜로 그렇게 들어갔는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암에 관련되어 있는 종류별 치료비나 입원비나 아니면 뭐 요양급여, 지급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런 거를 단 한 번이라도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봤나라는 한번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2018년도 거는 아직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은 2017년도 거를 기준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실제로 간암이 좀 고액암에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간암 치료비가 한 몇 천만 원 안 들어갔어요. 1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던 게 한 2천만 원 미만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비급여에 관련되는 것만 목매달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래요. 문재인 케어가 이게 어느 정도 실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비급여에 관련되어 있는 항목도요, 당연히 다 어느 정도 산입이 돼서 개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인정급여 모든 게 다 처리가 돼서 거의 실손으로 어느 정도 과연 80% 이상은 다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당연히 그만큼 내 치료비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기준은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2년 정도는 요양을 하셔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들어갈 수 있는 생활비 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아프기 전에는 뭐 생활을 여기에는 얼마만큼 저축은 어느 정도 라는 기준으로 모든 거를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아프게 되면은 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 최소한의 2년 정도의 생활비를 내가 내용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금액이더라도요, 내가 내는 보험료 똑같은 보험료더라고 생명보험사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더 차이가 되게 많이 높아요. 많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생명보험은 CI보험, GI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신을 이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내용 구조를 만든 거고요. 대신에 내가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대신에 모든 뭐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 이런 기준에서 그런 범위들을 상당히 축소를 시켜놨어요. 좀 안 좋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저는 제 기준에서는 암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내가 보장받는 금액이 조금 작게 받더라도 손해보험이 당연히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뇌하고 심장을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뇌질환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뇌출혈만, 그리고 급성심근경색만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뇌출혈, 뇌졸중, 그리고 뇌경색 이런 부분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뿐만이 아니라 협심증까지도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 한 번 더 좀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해서 굳이 일부러 생명보험 가입하시는 게 옳을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CI보험 같은 경우는요, 진짜 그냥 다 이런 건 또 다 돼, CI보험은 다 돼, 왜 가입 안 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100명 중에 1명 받을까 말까 엄청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가지고 내가 보장을 받는다? 거의 그냥 보험사가 나 안 줄 건데 네가 한번 요거 맞춰서 받아가봐 라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이후부터는 모든 내용들이 다
좀 적은 내용들이고 비등비등한 내용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금부터는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술,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라면요, 생명보험은 종수술이랑 이제 특정 수술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 상해수술, 그리고 이제 각종 수술 특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질병수술, 상해수술 아예 정해놨다라는 거는 당연히 수술비에 관련된 거는 생명보험이 좀 더 강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입원 특약 같은 경우에는 손보도 당연히 질병 입원, 상해 입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생명보험은요 그냥 입원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교통사고로 나서 입원을 했어도 생명보험에 입원 특약이 있다면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은요 내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입원 특약에 대한 내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생명보험은 가입한 지 4일째부터 3일이 넘어야지만 보상이 시작을 한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의 경우는 저는 손해보험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왜냐? 실손보험의 원조는 손해보험이에요. 이게 왜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냐면요, 실손을 통해서 워낙 손해보험사들이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다 보니 생명보험사에서도 관리하는 쪽에 금감원 쪽에 이의를 제기하죠. 야, 우리도 똑같은 보험사인데 나도 이거 팔래 라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3보험이라는 명목 하에 이제 이런 건강보험들이 생명보험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우리가 음식점 찾을 때 원조집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항상 찾아보고 검색하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손은 원조인 손해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거를 항상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절, 이거는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두 군데 다 진행이 됐지만은 골절로 인한 깁스 치료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에서만 이제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에는 없는 뭐 화재,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이제 각종 배상 책임 보험들, 이런 것들은 손해보험에서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을 제외한 모든 특약들은 80세 만기이거나 아니면은 특약들이 모두 다 갱신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생명보험사들은 모든 내용을 조절을 하고, 손해보험사 안에서는 특약별로 갱신, 비갱신 아니면은 내가 보장받을 기간을 각각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거를 꼭 기본적으로 내가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생각한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재무상담사 분들이라든지 저 같은 자산관리 상담사 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보장기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좀 보험사의 상술이 좀 약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이유는 옛날에는요 60세 만기보험, 80세 만기보험 다 이걸로 가입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게 사람들 목숨 유지율이 많이 높아지는데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보험사에 있는 사람들 내가 뺏어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는데, 왜냐면은요 100세 시대라는 타이틀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80세까지만 살아, 100세까지 다 살 거야. 그러니까 기존 보험 안 좋으니까 야, 다 해지해, 100세로 새로 다 가입해야 돼 라는 이런 좀 영업 방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이제 이 얘기들이 저도 보험 설계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하니? 라는 얘기를 항상 듣는데,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얘기 좀 하지 마. 당연히 그분들한테 타격이 가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옛날 보험, 뭐 60세 만기, 80세 만기 보험 다 좋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보상하지 않는 내용들을 그 당시 보험에서는 보장해주고 지급하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옛날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탄다 라는 이런 식의 리모델링은 많은 분들이 요즘 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험은 이제 엄연한 지출이라는 내용으로 보험에 관련돼서 이제 역할과 범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좀 더 나한테 맞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셀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만 어느 정도 기억하신다면은 제가 흔히 얘기하는 보험 설계사들한테 뒤통수 맞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얘기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같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